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근거로 들고 나온 주장들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각종 고지도를 비롯해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들고 나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한 근거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지 관심이 가는데요. 게다가 이번 주장은 일본에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자평하면서 세계 무대에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첫 번째, 일본. 독도 일본 땅이다. 전 세계 공론화 확대. 일본 외무성사나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는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26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1905년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전부터 일본인 어부들이 독도 주변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을 소개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소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할아버지가 독도에서 조업했다고 증언하는 사사키 준 씨가 등장합니다.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거주하는 사사키 씨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인 이시바시 마스타로 씨로부터 들은 독도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할아버지가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했고 전복을 채취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독도에서 조업을 했다는 빈약한 증언을 들고 나와서 자국 영토로 주장한다는 다소 무리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대마도가 한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문헌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대마도를 지배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세 차례 대마도를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마도는 경상도에 속한 지방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정식으로 우리가 대마도를 일본에 넘겨준 기록이 없으므로 장차 되찾아야 할 땅이라고도 말합니다. 반면 일본 당국이 독도에 대한 자국 영토 주장에 관해 네티즌들은 영끌을 하고 있다고 비판적 시선을 보냅니다. 별것 아닌 사실을 영혼까지 끌어서 끼워 맞춘다는 것으로 겨우 조업한 사실로 독도 점유권을 주장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당국은 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 일본 연구소는 앞으로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를 중심으로 5명 정도의 독도 관계자 증언을 촬영해 순차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향후 영어나 한국어 등의 외국어 자막이 들어간 동영상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독도에 관한 증언 동영상을 국내외에 공개함으로써 독도가 우리나라, 일본 고유 영토인 것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동영상이 학교 교육 등에도 활용됨으로써 독도의 기억이 다음 세대에 계승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영상 제작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영상 제작에 관여한 후나스기 리키노부 시마네 대학 역사지리학과 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영상 사이트로 1905년 이전 독도 조업 증언을 배포한 것은 처음이라며 획기적이라고 자평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진행된 일인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앞으로 독도 문제를 점점 더 국제 이슈화 시켜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황이 포착된 셈이며 우선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업 사실 자체는 설득력이 매우 약한 데다가 강치잡이를 했고 심지어 멸종을 시켰다는 사실만 부각됩니다. 실제 일본인들은 일제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했고 이들의 남획으로 독도의 강치는 멸종했습니다. 강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독도에는 최대 수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제는 1905년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 뒤 강치잡이 전담회사를 만들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의 독도 강치잡이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식민지 수탈 증거의 하나이고 인간의 탐욕으로 독도 생태계가 파괴된 사례라는 주장이 진작부터 제기된 바 있죠. 만약 일제가 독도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강치가 많이 서식하는 섬으로 유명했을 것입니다. 한편 정작 일본은 반대로 중국 때문에 센카쿠 열도에서 크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일본 센카쿠 열도 본격적인 위협 시작. 한국의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는 일본이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센카쿠, 중국명 디아오이다오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 인근에 중국 당국 선박이 접근을 반복하고 있고 일본 측은 센카쿠 열도의 주소를 변경해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이 일본 영해 인근을 잠항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중국의 잠수함이 일본 본토 섬 사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중국 해군 소속으로 보이는 잠수함이 지난 18일에서 20일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 오시마 주변 해역에서 잠항한 사실을 방위성이 확인했다고 NHK와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아마미 오시마 주변 일본의 접속 수역에서 외국 잠수함이 자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수역이란 영해의 외측 22km 해역을 이루므로 영해를 침범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방위성이 외국 잠수함의 접속 수역 자망 사실을 발표한 것은 2018년 1월 중국 해군 잠수함이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 자망한 사실을 공개한 이후 2년 반 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아마미 오시마와 도라카 열도 사이의 좁은 해역에서 폭 10km에 불과한 영해와 영해 사이를 자망한 뒤 20일 오전 접속 수역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절묘하게 영해 침범은 없었던 것이며 국제법상 잠수함의 접속 수역 자망은 불법이 아니나 매우 드문 일인 것입니다. 즉 지난번 센카쿠 열도 마찰도 그렇고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일본 당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언젠가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오키나와까지 점령한다는 야욕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관련 기관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며 센카쿠를 탈취할 가능성을 밝힙니다. 세 번째, 중국 해군 일본 자위대보다 강하다. 중국 해군이 일본 해상 자위대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미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독도를 위협하는 차원이 아니고 미국조차 우려할 정도의 실질적 경고인 것이죠. 중국 측은 센카쿠를 놓고 충돌하는 경우 일본을 어렵지 않게 제압하고 점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방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안보 환경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는 일본의 해양 파워에 대한 중국의 견해라는 제목으로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관해 중국은 최근 5년 정도의 해군력을 극적으로 증강해 일본에 대해 큰 폭의 우위를 획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10년쯤에 대규모 해군 증강을 시작했고 과거 5년 동안 해군 함정의 총 톤수, 성능, 화력 등이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함정 장비인 미사일 수직 발사장치 VLS는 일본을 압도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2000년에는 VLS를 한 기도 보유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2000기를 넘어 일본 1500기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기존에는 아시아의 주요 해양 파워로서 전투력, 억지력을 보유했으나 이제 중국에 확실히 뒤졌으며 이런 능력 역전 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후 발생한 중요한 역학 변화라고 보고서는 규정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러한 배경은 이와 같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진출이 깔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측의 연구 결과나 자료의 토대를 두고 중국의 해군력 변화를 분석해보니 중국 측은 센카쿠 열도 탈취나 동중국해 패권 획득에서도 일본을 굴복시키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보고 군사력 행사 억제 경향을 줄였다고 보고서는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센카쿠를 점령하는 경우 일본 측을 재빠르게 압도하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게 하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며 일본과의 전면전을 가정하고 중국 측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의 위력으로 일본의 방위를 붕괴시킨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중국이 미군이 개입하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작전까지 이미 짜놓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미국도 만약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국군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제어하면서 미국 동맹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만 한 번이라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중국은 남중국 해 등 주요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최근 더욱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강화력을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번째, 미국, 일본의 군사력 키운다. 한국은 영향 없나? 일본이 최근 방어적인 국가에서 선제적 타격이 가능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이것은 중국의 위협을 본격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력이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는 전문 부서를 내달 초에 설립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조 원이 낭비돼도 빠른 백신 생산을 위해 투자할 것이다. 7개의 백신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일반적으로는 제약회사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야 투자자를 모으고 해당 백신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맞춤형 공장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자신이 수조 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7개의 대규모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고 있는 7개의 제약회사 중 한 곳이라도 개발에 성공하는 즉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최대한 앞당겨서 빌 게이츠가 예측한 백신 개발 시기는 2021년 9월, 지금부터 약 1년 5개월, 즉 515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획기적으로 시기를 앞당겼지만 앞으로 515일 동안 외출 시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고 손을 너무 자주 씻어 핸드크림을 발라도 갈라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500일 넘게 지속된다 생각하며 정말 답답하죠.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빌 게이츠의 투자를 칭찬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연구자님들 파이팅!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예측이 실제 한국에서 사실로 만들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과학 저널이 바로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렇게 3개죠. 이 중에서 셀에 놀라운 한국의 개발 결과가 바로 어제 날짜로 실렸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단장과 장애실 서울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세계 최초로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권위지 셀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데다가 이번 한국 연구팀의 개발 내용이 현재 전 세계를 대공황에 빠지게 만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되고 있어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우리 세포 내에서 융합과 삭제 등 다양한 형태로 유전자 재조합을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문제의 RNA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라 전했습니다.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은 이번 연구는 이번 사태의 주범인 문제의 유전자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함께 세밀한 지도를 제시한 것으로 이들이 어떻게 증식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즉 전세계 개발자들이 수십, 수백 일의 시간을 쏟아부어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는 시행착오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것이죠. 이번 한국 연구팀의 개발에 대한 전세계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글로벌 과학 미디어 phys.org는 한국이 발표한 결과를 즉시 이렇게 집중 보도하며 한국 연구팀이 이번 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렉컴페어리 운영하는 레버러토리 이퀴먼트도 한국의 개발을 속보로 다루며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문제의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예측했을 뿐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했었다며 한국 연구원들이 이를 밝혀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냈다 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 셀은 일반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피어 리뷰라고 해서 같은 업계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이 논문을 사전에 평가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셀은 워낙에 전세계 과학자들의 꿈의 학술지이다 보니 매월 200편이 넘는 논문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0%만 피어 리뷰 단계로 채택되고 이 중에서도 다시 25% 정도만 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한국 연구팀의 발표는 이 피어 리뷰라는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게재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죠. 한국 연구팀의 놀라운 개발 소식이 전 세계로 알려진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자 라며 개발자들이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100%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이미 상황이 완화되는 바람에 개발이 중단돼 손해를 본다 라는 개발자들의 걱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과감하고 통 크게 구상하자. 우리가 진단키트와 시약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가장 앞서가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말씀드린다 전하면서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정부가 충분한 양을 구매해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방법이 있다며 개발자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빨리빨리 민족 대한민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만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독일 라인강의 기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보여준 한국. 이번에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발에 성공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구해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